엔지니어는 컴퓨터 앞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그것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내가 만드는 것이 되게 가치 있을 거라는 나만의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이걸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장인이 돼야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딩을 뒤집다 딩코딩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번의 창업 경험을 가지고 계신 11년차 시니어 개발자 이용구님을 모셨습니다. 용구님이 지금까지 엔지니어링 경험들을 쌓으시면서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셨는데, 시니어 개발자가 되기까지 가졌던 마음가짐 중에 신입 개발자에게 해줄 만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뭔가 11년 전에 용구님한테 해주는 말 아닐까요? 일단은 제가 뭐 조언을 하는 것보다 사람마다 엔지니어로서 성장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주니어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도 되게 다양하게 이제 엔지니어로 성장을 했고, 수가 되게 많긴 하네요. 이제 저랑 같이 그 당시에. 그래서 조금씩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애초에 개발을 되게 좋아했었고, 제가 처음에 개발을 2010년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자바 언어로 개발을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자료도 되게 부족했을 때였고, 그 당시 유명한 토비의 스프링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명하죠. 네, 근데 그거 너무 무거워서 뭐 읽을 염두도 못 내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 스터디 활동도 하고, 코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즐겁게 코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개발을 열심히 긴 시간을 했어요. 창업했을 때 당시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집에 뭐 하루 이틀은 일주일마다 거의 안 들어가고 밤새면서 개발을 해. 집에 들어가도 이제 밤에 들어서 잠만 자고 나오고. 그래서 긴 시간을 개발에 할애를 했고, 또 개발을 좋아해. 그리고 그 습관을 지금까지도 사실 보시셔서 알겠지만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코딩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저를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발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내가 시니어가 됐으니까 좀 슬슬 해도 되겠지라는 마인드가 생긴다면 더 이상 시니어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니어 때랑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의 숙명 같은 거죠.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하고, 그래야지 개발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열심만 내다 보면 번아웃이 오거나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템포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니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 배운다는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지치질 않는데, 자기가 배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대응 방법들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단계들을 계속해서 넘어야지 시니어 개발자로 지속적으로 코딩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주니어 때는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게, 그리고 좋은 시니어를 만나는 것은 정말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니어가 있다면 없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근데 이제 좋은 점을 배워야 되는데, 모든 엔지니어들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특성들이 있고, 예를 들면 생산성이 엄청 뛰어난 사람은 뭐 코드 안정성이 떨어진다. 코드 안정성은 엄청 뛰어났는데 생산성이 남들보다 떨어진다.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니어들이 되면 특성이 있는데, 주니어들 특성상 완벽한 개발자의 이상향하기에 있어서 시니어들을 보면서 단점을 주목해서 보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그것보다 강점을 주목해서 보고 거기서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개발을 할 때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한 시니어 중에 한 명이 이런 사람이에요. 회사가 대기업의 개발 쪽 계열사,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둬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많이 막 그런 계열사에서 제가 학연을 나가서 거기서 코딩을 배운 적이 있어서, 이제 시니어들은 개발 일정을 원래 쓰는 일정보다 두세 배 길게 해놓고, 실제로 그 두세 배 긴 남는 시간은 거의 빈둥거리면서 개발하면서 놀고, 막판에 이제 좀 남았을 때 바로 해서. 그러니까 의사결정자들이 이게 얼마나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속이고, 개발자들 맨날 커피 마시고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막 외주 같은 거 합니다. 다른 게. 그래서 부가수익 하고, 회사 일은 그냥 마감 일 그냥 몰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니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이게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기술적으로 결코 나쁜 개발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개발자들을 봤을 때
저 기술적인 어떤 장점들은 내가 흡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흡수를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런 어떤 지도에 굳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전혀 없는 거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아, 저 시니어로서는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막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어떤 최종 완성형 개발자로 지향해서 나가요. 지금 상태 아니더라도 그런 에티튜드를 가지고서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2, 3년 차가 이제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 그 그래프 네. 그 느낌이죠. 네, 개발자들이 이제 내가 다 알 것만 같아. 네, 다 할 수 있을 것만 다 할 같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똑같네. 뭔가 이런 이제 마인드가 생기는 시점인데 그때 이제 약간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들이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잘 발전을 해서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자신감으로 발전을 해야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신만의 아집으로 되어버리면 이제 꼰대 개발자로 되는 그거는 내가 이전에 해봐 그렇게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꼰대식 마인드가 되어버리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딱 생겼을 때 이거는 나의 자신감이지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스스로 인지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인드가 좀 빨리 왔는데 거의 1년 좀 안 돼서 1년 동안 맨날 밤새면서 코딩하다 보니까 통달한 느낌이. 네네. 스프링 내가 다 하는데 나보다 스프링 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막 이 생각 근데 얼마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사실 아는 사람도 많이 없긴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게 어떻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코드를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코드 관리 프로세스가 있는지 정말 사실 배워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단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쓰면은 MVC 모델로 웹서버를 잘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의 컨텍스트 맥락만 잘 이해해놓고 그 모든 다른 정말 많은 배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영역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우물 안에 있었다. 네, 우물 안에 있었던 거. 그래서 그런 위험이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단계를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번아웃. 내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엄청 열심히 해서 관리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난다거나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어떤 대우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번아웃이 올 수 있는데 번아웃도 마치 내가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아픈 것 같은 거라서 스스로 컨디션 관리도 번아웃이 오지 않는 어떤 수준의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자기만의 루틴, 관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번아웃이 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것들을 막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렸을 적 호기심 그 글씨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방법론이 있다고 하면은 이 방법론에서 조금 바꿔가지고 해볼까?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번아웃을 막아주기 때문에 생산성에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그런 루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휴식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저는 이제 코딩을 하면서 휴식하는 다른 언어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쓰는 펑셔널 랭귀지를 심심해서 공부해 본다던가. 네네. 저는 이제 웹 개발도 꽤 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코틀린 저희는 스프링 코틀린 쓰고 있다가 타입스크립트를 쓰면 너무 편하고 재밌고 그리고 한참 작년에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블록체인 이더리움 유행했어요. 솔리디티도 한창 재밌게 웹3 뭐 쓰면서 컨트랙트 만들고 컨트랙트 언어 웹3 써서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웹 올리고 그쪽 개발 코드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 그런 것들 계속 공부를 하고 실무에는 쓰이지 않지만은 용구 코인 한번 만드시죠. 한번 했을 때 번아웃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 개발자로서 고민했을 만한 것들 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개발하다가 건방진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네 근데 그게 저는 예전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조금 시니어일 때는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더 지나고 보니까 이게 개발자로서 뭔가 자부심을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이제 사춘기 같은 시기라서 그러니까 그 시기를 그거를 잘 이겨내면 잘 뭔가 순화해서 자신의 어떤 그 개발자로
개발자로서의 프라이드로 정착되면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삐뚤어져가지고 맞아요. 자신만의 막 관점으로 남을 네. 평가하거나 네.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네. 나쁜 개발자. 네, 그 시기가 안 오는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사실인지 몰라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남쪽으로 그냥. 근데 개발자로서는 그 프라이드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엔지니어는 컴퓨터 앞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그것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내가 만드는 것이 되게 가치 있을 거라는 나만의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이걸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정의가 필요해요. 누가 있다고 해주기엔 너무나 깊숙이 어느 라인에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곳이 맞고. 네, 맞고 이걸 잘 만든 장인정신 같은 게 일종의 그러면은 사실 프라이드가 없이는 그런 장인정신이 생길 수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장인정신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하는 건 가치가 있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을 하고 그 깊숙이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코드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이고 프라이드는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품질 관리의 관점에서도 네. 개발자의 프라이드 혹은 장인 정신으로 인해서 코드 퀄리티,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률 관점에서도. 네, 그러니까 장인이 돼야지 꼰대가 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장인이 되고 꼰대 되지 마.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원래 사실 네. 이런 Q&A를 하려고 했었는데 용구님께서 너무 좋은 주제들, 개발자 꼰대와 장인의 갈래길 혹은 번아웃 관점, 나만의 프라이드 만들기, 여러 주제를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할 만한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혹시 여기서 대답을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다 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